안녕하세요. 테슬라 주가가 한 달 동안 33%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만 해도 애플과 테슬라 두 종목이 지수 하락에도 잘 버텼었는데 테슬라가 먼저 무너졌죠. 나스닥 지수도 보면 10% 하락했으니까 테슬라가 지수 대비 3배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봐야 되는데, 9월 말부터 나온 뉴스를 보면은 테슬라 거래 절반이 공매도일 정도로 공매도에 집중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가 안 떨어졌고 PER이 높으니까 떨어지면 공매도의 이익이 크다라는 점이 있었으니까 타깃을 삼았겠죠. 두 번째는 그동안 잘 성장하던 테슬라의 성장 균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이 됐고 주가가 30% 하락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미국장이 끝나고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랑 4분기 가이던스가 나와요. 그 다음 주부터 애플, 마소, 아마존 같은 기업들 실적이 쭉 나오는데, 테슬라가 한 주 먼저 실적을 발표하니까 매를 먼저 맞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먼저 알 수 있는 게 테슬라의 실적 발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테슬라 실적이 잘 나오면 인플레는 안 잡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관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증시 상승 요소가 될 겁니다. 테슬라 실적이 무너지면은 지수는 마지막 실적 랠리라는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기업들의 실적이 4분기든 1분기든 꺾이는 구간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연준과 월가에서는 이거를 가벼운 침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침체가 한 분기가 될지 몇 분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분기만 되면은 정말 가벼운 침체인 거고, 4분기 이상 간다라고 그러면은 가벼운 침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기업들에게는 성장이 꺾이는 구간이 오고 그 구간에서 물가가 잡힐 겁니다. 기업들한테는 이 구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구간이 될 건데요. 남들은 실적이 꺾일 때 성장률이 버텨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은 주가 하락 거의 없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기업이 애플과 테슬라라고 생각했었고, 두 기업이 나스닥 하락에도 잘 버텼었죠. 하지만 애플도 성장성 우려가 나왔고요, 테슬라도 성장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공매도가 만든 작품인지 아니면은 실적이 정말 꺾였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은 굉장히 놀랐거든요. 특히 2000년부터 2022년의 매출 성장 속도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문제는 테슬라의 생산량과 인도량 미스가 발생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적 꺾임 발생이 나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테슬라가 다음 달 3일쯤 되면은 전달 인도량을 발표를 해요. 3분기 생산량을 합쳐보니까 36만 6천 대를 만들었는데 인도량이 34만 4천 대입니다. 생산한 자동차 중에서 2만 2천 대를 매출로 잡지 못했다라는 거죠. 4분기에는 45만 4천 대를 생산해요. 그런데 배송은 40만 대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럼 5만 4천 대를 매출로 잡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를 주문해도 기다려야 됐던 테슬라가 이제 재고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매도의 매도 전략이 맞아 떨어졌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정말 재고가 많이 발생한 거냐?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량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4분기 때부터는 26만 대가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배송 방식으로는 어려워졌다, 이게 첫 번째 이유거든요. 테슬라는 공매도랑 싸우면서 이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은 공매도를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최대한 생산한 거를 해당 분기에 꽉꽉 눌러 담아서 배송해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치보다 실적이 높게 나왔었죠. 그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요, 상하이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분기의 첫째 달, 둘째 달에는 배에 실어서 배송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리는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셋째 달에는 일주일이면 도달 가능한 중국 내수 위주로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기 안에 가장 많은 차를 인도시킬 수 있고 매출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특정 달에 운송을 몰아버리면 운임이 급등해버리죠. 그러면 운송료도 급등해버리면서 이익을 해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고정적으로 배송을 한다라는 테슬라의 입장인데, 이럴 경우에 매출이 한 분기씩 밀려납니다. 그동안 꽉꽉 눌러담게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실적 타격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운송을 했던 달에 4만 2천 대 수준이에요. 그럼 4분기 생산량 전체를 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4분기부터 상하이에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13만 대 조금 안 될 거다. 그러면 12만 대씩은 중국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그게 다 재고로 쌓인다라는 겁니다. 배송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테슬라의 주문 대기량을 보면은 심각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빨간색이 중국의 주문 대기량인데요. 9월 말부터 주문 대기량이 없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즉 중국에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든 게 아닌가, 또는 지금처럼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재고가 쌓이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에 당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의 테슬라 주문 대기 주수를 보면은 평소 12주 대기에서 9월 중순부터 1주 대기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다시 4주 대기로 늘었어요. 9월 달에 대기가 줄어든 이유는 이런 풍문이 있었습니다. 10월 1일부터 테슬라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주문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가장 컸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 말을 했고 다시 주문이 늘어난 거긴 한데 10월 14일자 주문량을 확인해 봤더니 주문 대기가 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번 실적 발표 때 이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재고 어떡할 겁니까? 이렇게 나올 건데 테슬라는 어떻게 대답할 거냐가 중요하거든요. 거짓말로 대답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거고,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4분기 가이던스를 대폭 낮춘다고 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성장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떨어질 겁니다. 테슬라가 어떻게 말해도 연초에 말한 연간 50% 성장은 끝났다라는 건데요. 4분기 생산을 총 해봤자 46만 5천 대인데 49만 5천 대를 팔아야 올해 50% 성장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0% 성장 목표는 불가능한 목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가격을 좀 올렸으니까 매출과 이익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판매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잘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강달러로 매출 감소 효과도 났다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잡은 테슬라 3분기 실적 예상치가 너무 높아요. 작년 동기 대비 매출 60% 성장, 순이익 90%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30% 더 성장해야 돼요. 고포주가 떠안아야 되는 숙명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장 속도를 내지 못하면은 주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테슬라 리테일 분석가 중에서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번 순이익을 쫙 구해봤어요. 내년치까지. 했더니 3분기 순이익을 1.27달러 정도, 4분기 순이익을 1.73달러로 보니까 월가 예상치보다 20% 이상 높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론자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월가 예상치를 보면요, 매출은 가이던스보다 살짝 낮은 21억 6천 달러를 보고 있고 순이익은 살짝 높은 1.09달러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닝 비트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테슬라는 항상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재고의 우려가 있고 테슬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주가에 희망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성장 속도라고 보거든요. 성장주가 성장 속도가 떨어지면 PER이 낮아지게 됩니다. PER이 낮아지면은 주가도 낮아지는데 저포주가 PER 낮아지는 것 때보다 고포주가 PER 낮아졌을 때 주가 하락이 훨씬 더 커요. 만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러면은 성장 속도가 아직도 빠르다라는 걸 보여줬죠. 그러면 고포를 유지할 수 있죠. 우리가 한 달 동안 깎아먹었던 디스카운트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주가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테슬라를 예로 들었는데 퍼가 높은 빅테크 모두 해당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이 주가 향방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